네, 반갑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남한산초 교감 선생님보다는 그린스마트 추진단 장학사 안현석입니다가 더 좀 아직 익숙합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마도 그 학교하고 교육청의 어떤 사이에 있는 그 상황에서 제가 조금 이 사업은 이래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하고 실제로 학교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혹은 학교는 이 과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아서 조금 현실적인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이 사업이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 그 학교에 대한 시설 환경 사업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 있는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교육청에 있을 때 이제 공간 혁신을 진행할 때부터 제가 담당자였던 경험으로 2년으로 제가 이제 그린스마트를 시작했을 때도 담당 장학사가 됐는데요. 일단 사업의 규모와 범위죠. 그전에는 사실 학교에 대한 시설 사업이라고 하면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뭐 이런 그 사업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사업은 일단 아까 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예산 규모 자체가 18조이고요. 경기도 교육청만 해도 굉장히 가장 많지는 않지만 학교 굉장히 많은 학교가 여기에 해당이 되어 있었고, 사실 그 예산이 다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뭐냐면 각 그 교육청마다 자체 예산을 또 거기다가 투입을 했어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학교들을 모두 다 개축으로 진행하면서 자체 예산을 또 투입했고, 다른 아마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7,900억, 8천억 정도의 그 교부금을 투입해서 굉장히 규모가 큰 사업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제가 이 사업 담당자가 됐을 때는 정말 놀랬고 정말 잘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학교에서 생각하면 이거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산의 규모 자체가 이 돈을 어떻게 써? 이걸 왜 학교 보고 하라고 해? 이제 이런 어떤 상황들이 좀 생기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전기획 과정이라는 건데요. 좀 쉽게 말하면 교육 공동체 참여 설계를 진행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전까지 학교 어떤 시설 개선 사업이 참여를 하지 않았냐 하면 참여했죠. 체육관을 만들 때도 의견을 묻고 수렴하고 진행했는데, 요거는 이제 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이나 혹은 실장님의 의견들을 물어서 이제 시설 진행을 하는 프로세스에서 어떤 참여적인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이 사전 계획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사실은 이 사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요 사업이 미래 교육 혹은 미래 학교를 구축하는 사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건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공간을 넘어서 종합적인 미래 학교 구축 혹은 미래교육 체제 전환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공간이라는 것은 학교 공간 전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학교 환경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공간 혁신 사업을 했을 때는 공간의 재구조라든지 공간의 배치라든지 이런 얘기들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스마트나 그린이나 지역과 연계한 시설 복합화까지 얘기를 하면서 어떤 종합적인 학교의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미래 학교를 좀 구축하는 부분에 대한 지향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조금 지금까지 있었던 사업하고는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게 담당자로서 이 사업 하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학교가 굉장히 이제 노후화되고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이 앞으로도 진행될 텐데, 아마도 이후에 어떤 학교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은 이 프로세스로 가지 않을까, 혹은 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하기는 했었습니다. 지금 이거 사전기획 과정인데요. 이 과정이 3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보통은.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이걸 학교에 설명하면서 이 표를 만들어서 설명했어요. 이걸 만든 이유는 처음에 학교에서 너무나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제가 이 표를 만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학교 보고 시설 환경을 만들으라는 것이 아니다. 학교는 교육과정에 대한 고민을 하고 학교의 교육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수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요 부분들이 건축적인 용어로 혹은 시설 환경적인 용어로 잘 융화되어서 시설 환경도 만들고 교육의 변화도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이다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프로세스를 좀 만들어서 안내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사전 계획 과정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 사전기획 과정은 시도마다 짧게는 경기도는 한 4, 5개월 정도를 줬습니다. 그리고 뭐 6개월 이 정도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학교의 어떤 교육적 청사진을 그리기는 굉장히 무리예요. 제가 볼 때는 학교에 안내는 하지만 사실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너무 디테일한 청사진을 그리려고 하지 말고 지금 현재 학교가 가지고 있는 이 교육 과정을 가지고 우리 학교의 미래 학교로서의 어떤 적절성을 검토해라라고 제가 안내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 정도라도 진행을 해라. 그리고 전체적인 기획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걱정할 거 없다. 이제는 시설 설계 공사는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 주도로 진행이 될 거다. 그럼 학교는 뭘 하냐? 그 기간 동안 6개월이 지나면 나머지 한 1년 반이나 2년 정도의 기간이 시설공사 기간 동안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전기획 동안에 미처 못했던 전체적인 청사진을 그렸던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하고 모델화하고 수업의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여기 두 번째 단계 저는 미래교육 전환에 대한 준비 단계라고 저는 저 부분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 과정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다라고 안내를 했고 실제적으로 시설공사가 진행되었을 때 학교가 이 과정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교육공동체가 열정을 가지고 참여해서 모여서 진행했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에 완공이 되었을 때 학교의 변화라든지 학교에서의 학생들의 생활 모습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판가름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들이 실제로 이게 미래학교의 모습이냐 혹은 어떤 시설공사를 통한 노후 환경 개선 사업이냐를 가름짓는 어떤 경우가 되는 거다라고 저는 이제 안내를 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좀 학교는 요렇게 프로세스가 가니까 요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부분에 집중해 주시라. 이런 역할들을 해 주시라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 이제 요 과정을 조금 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렇게 4가지 단계 정도로 저는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준비 단계, 사업에 대한 준비 단계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여기 미래교육의 방향 설정하고 사용자 참여 디자인 부분이 사전기획 단계입니다. 미래교육의 방향 설정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교육기획의 단계라고 보실 수 있고, 뒤에 사용자 참여 디자인이 건축가가 참여하는 공간 디자인의 단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미래교육의 방향을 설정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학교의 어떤 상황들, 여건들, 우리 학생들의 상황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학교의 특수성 그리고 지역의 특수성을 봤을 때 우리 학교는 미래 학교로서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인지 혹은 어떤 교육 중점을 가지고 우리 학교의 아이들을 성장시켜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을 이제 여기서 조금 그리라고 하는 부분이고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 수 증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의 특수성을 볼 때 우리 학교가 마을 학교로서의 어떤 모습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 부분들을 좀 중심적인 내용을 잡고 학교의 어떤 교육과정이나 청사진을 비전을 좀 그려보고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는 그 다음에는 실제로 진행하는 교실 수업이나 교육과정 이런 교수학습의 과정들, 학교 생활 모습들에서 좀 우리 학교가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만들고 세워보는 요 과정들을 미래교육 방향 설정 교육기획 단계에서 진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건축적인 용어들, 공간적인 용어들, 또 스마트 환경에 대한 용어들로 설계를 하는, 기획 설계를 하는 단계들을 사용자 참여 디자인 과정에서 진행을 해 주십사 했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런 어떤 전체적인 대략의 큰 청사진이 나오면 요 과정들을 미래학교 구축 단계에서 1년 반이나 2년 반을 가져가면서 좀 구체화시켜가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해 주십사 했던 거고요. 여기 지금 사전기획 과정은 용역으로 진행이 되는 건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교육기획과와 공간기획과를 용역을 체결해서 두 분이 학교에 들어오셔서 학교가 진행하는 이 과정들을 이제 진행해 주시고 마지막에 학교의 내용들을 하나의 미래학교 보고서로 만들어서 검토위원회에 제출하는 그 용역 결과물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좀 주로 경기도는 보니까 이제 건축 쪽의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물론 건축가는 저기 참여 디자인 과정에서 반드시 들어오셔요. 근데 이 교육기획 쪽 앞단에서는 사실 어떤 분들이 들어오셔서 이 학교의 어떤 교육적인 정체성이나 청사진을 그리는데 도움을 줄까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학교하고 진행을 했을 때 좀 굉장히 이제 막막했던 거죠. 학교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건가, 이 사전기획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조금 이 부분들은 그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이제 학교가 진행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라고 저희가 이제 6가지 단계로 좀 나누어서 안내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한 단계마다 이 과정에서 진행해야 되는 과업이라든지 참고 자료라든지 뭐 워크시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해서 진행하도록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아까 이제 사전기획이 끝나고 났을 때 이제 그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좀 구체적인 준비 단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사업의 특성상 사전기획 단계는 용역을 통해서 진행하지만, 그 다음 단계에는 여기 미래교육 전환 준비금이라고 해서 예산이 나옵니다. 학교에 운영비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운영비를 가지고 학교는 그 전에 사전기획에서 그렸던 이 교육적인 그림들을 교사 연구회나 교사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수업 과정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서 좀 구체화시키고, 뭐 교육과정 인사이트 투어도 하고, 아까 사전기획 단계에서는 공간 인사이트 투어를 주로 하겠지만, 여기서는 교육활동이나 교육과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곳, 우리 학교에서 진행하고 싶은 어떤 교수학습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사례들을 인사이트 투어하는 거죠. 이런 것들, 그리고 자료를 제작하는 것들, 수업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 과정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산이 3년 동안 100%, 60% 이렇게 전환 준비금이 나와요.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쭉 좀 과정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 저는 이 사업의 프로세스가 굉장히 잘 설계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시설 사업으로 진행하지 않고 교육을 변화시키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떤 사업 기획 과정이 잘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들을 잘 이해하고 학교가 좀 교육의 프레임 안에 이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정말로 교육의 변화를 좀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굉장히 좋은 플랫폼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추진 과정에서 그 학교가 어려움을 느끼는 점이에요. 물론 2가지입니다. 가장 큰 것은 이 진행 과정에 어떻게 교육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교육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할까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참여를 조장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진행 과정을 이제 그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줄 것인가 하는 것들이 제가 교육청의 담당자였을 때 가장 큰 고민이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연수라든지 이제 뭐 인사이트 투어 그 인프라라든지 이제 뭐 강사 인력 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하는 부분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 과정 자체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좀 그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드렸던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학교가 이 과정으로 좀 학교의 여건에 맞게 그래도 최소한 요 정도는 좀 진행을 해 주십시오라고 안내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2번째는 이제 이겁니다. 이거는 도교육청에서도 할 수 없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더 좀 전문적이어야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아까 교육 공동체의 요구를 수렴해서 학교의 공간을 재구조하고 학교 환경을 구성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교육 공동체의 요구가 완전한가라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공간에 대한 요구는 공간 권력도 있는 거고, 저는 고교 학점제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불편함에 대한 요구도 있는 거고, 욕구에 대한 요구도 있어요. 근데 그런 요구들을 모아서 공간을 재배치하고 재구성하고 없던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최선인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런 어떤 그 기준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표 지향적인 우리가 그 요구를 학교를 견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좀 전문적인 영역에서 자료들이 좀 나와야 되고, 이 자료들이 학교에 제시되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학교가 좀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바탕이 없이 고민거리 없이 학교 보고 교육적 정체성을 찾아라, 미래교육의 특징 지향을 찾아서 학교의 비전을 만들어라, 교수학습을 변화시켜라,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랬을 때 좀 학교가 그럼 우리는 스마트에 중점의 어떤 그 학교로 좀
새로운 미래학교 비전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스마트 중점의 학교라는 것들은 어떤 개념인지, 교수학습 과정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건지, 하드웨어들은 어떤 것들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어떤 모델이라든지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런 자료들 없이 학교에서 이 미래학교의 어떤 모습들을 만들어내라는 부분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학교가 하고 있는 고민들은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는 학교도 있어요. 열심히 하는 학교도 있는데 이 학교들은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내용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 이제 방법들, 어떤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어떤 자료들, 그리고 성과들을 좀 잘 수합하고 정비해서 학교에 제시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정말 구체적인 모델을 좀 만들어서 개발해서 또 학교에 보여줄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위교육청 차원에서 좀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전체적인 차원에서 좀 기획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지 않나. 제가 좀 담당자를 하면서 항상 좀, 요청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작년에 처음에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 70개 학교가 동시다발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5월에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고민했던 것들은 일단 이 과정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패키지화해서 아까 사업 안내서에 드렸어요. 학교에 드렸는데 그러면 학교는 무엇을 가지고 미래 학교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인가라는 이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자료들은 어떻게 우리가 소화를 할 것인가라는 게 이제 고민이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거칠게 교육부에서 제시한 4가지 미래 교육의 어떤 그 요소들 영역에 대해서 요런 몇 가지 정도의 어떤 그 큰 그림을 가지고 그냥 요런 거는 이런 개념이고 사례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학교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 이 정도 고민할 수 있다. 이런 정도까지 밖에는 배포를 못했어요. 그래서 학교에는 정말 이게 작년에는 최선이었는데 이제 올해는 조금 더 심화되고 정말 전문적인 영역에 다양한 영역이 좀 들어와서 학교를 도와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요렇게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좀 자료화해서 좀 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스마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미래학교라고 할 거냐라는 거죠. 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완료를 했을 때 아마 23년도에 완공되는 학교들이 생길 거고요. 간단한 리모델링을 한 학교들은 좀 더 빨리 완성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학교가 미래학교인가? 그 기준은 뭐냐? 이런 생각이 이제 저는 들었어요. 그랬을 때 지금 신설 학교들 제가 이 업무 담당자를 하다 보니까 많이 그래도 좀 가보게 됐어요. 그랬을 때 그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10년 전 그런 학교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굉장히 잘 짓더라고요. 그리고 대안학교도 많고 잘 지어요. 그러면 그런 학교들, 잘 지은 학교들 신설학교인가? 스마트가 잘 되어 있는 학교 신설학교인가? 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잘 지어진 학교에서, 스마트한 환경이 갖춰진 학교에서 스마트한 교수학습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수업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학교 공간에서 학생들의 생활 모습이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미래지향적인 학교구나. 미래학교는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하는 게 미래학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스마트라는 영역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업의 단계에서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스마트 영역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업의 프로세스가 아마 대부분 다 교육부에서 처음 사업을 세팅했을 때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예산, 시공에 대한 예산들은 아까 미래교육 전환금이나 그런 거 빼고는 다 시도교육지원청에서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스마트 예산은 학교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스마트 부분들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바를 스스로 협의해서 우리 학교의 교육적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갖추라는 거죠. 스마트 환경을. 근데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아마 이제 올해 말 하반기쯤 되면 학교에서 이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고충을 토로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 예산이 학교에 안 내려갔어요. 사전기획만 겨우 맞춰놓은 단계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제 만들어낼 거냐라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조금 예측될 때는 그럴 것 같아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요구가 있어서 우리 학교가 스마트 이런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거라는 것보다는 일반 교실에 그냥 전자칠판이라든지 다 초점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그런 정도의 어떤 환경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스마트는 예산이 따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 사업에서. 그만큼 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서 미래학교의 가장 좀 그 주요한 접점으로 스마트 영역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학교 미래의 어떤 학교 환경이나 교육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 지점으로 스마트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곱미터당 20만 원으로 스마트는 예산이 이 가이드라인이 쳐져서 책정이 되어 있어요. 큰 예산인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주는 이 예산 외에도 학교 전체의 교사동에 대해서는 스마트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또 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이 여기에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들이 과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지금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특성상 제가 보니까 모든 걸 완료하고 나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 설비 부분에서 이 부분들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학교 전반적인 인프라에서 이 스마트를 어떻게 좀 그 착장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수학습과 연계해서 이 부분들 교실 수업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구비해야 될 건지 이런 어떤 영역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학교가 진행하기에는 너무나 힘드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가 진행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율성을 주고 좋은 건데 사실 그걸 진행할 수 있는 여건들을 줘야 되는 거죠. 베이스를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아래쪽인 거죠. 스마트 학습 환경을 인프라를 이렇게 구축해서 실제로는 교수 학습의 변화와 결합해서 어떤 미래 학교의 모습들, 교육의 변화들을 만들어내라라는 게 이제 이 지점인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위에 있는 부분들 보면 아마 경기도도 그렇고 다시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학교에 지금 그 무선 인터넷 환경이라든지 개별 디바이스라든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좀 연계해서 좀 이 전체적인 이 환경 구축을 어떻게 만들어낼 건지, 그리고 이제 이 교수 학습이라든지 학습 플랫폼이라든지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어떤 그 시설 환경 그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 건지,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이런 거에 대한 고민과 전문적인 자료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이제 작년에 그 자료집 만들다가 스마트 쪽을 조금 보니까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 영역을 나누고 그 영역 안에 들어갈 그 디바이스라든지 장치라든지 하드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권장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권장사항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융통성 있게 구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학교에 뭔가를 좀 완전 프리하게 풀어줄 수는 없지 않냐, 좀 베이스는 뭔가 하나라도 줘야 되지 않냐라는 고민이 있어서 얘기했던 게 이제 이 능동학습실인데, 뭐 이름은 여러 가지 다르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최소한 학교에서 한 개 정도는 미래지향적인 교수 학습이나 수업, 학생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교실을 하나 정도는 만들어 봐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학교에서 그 다음에는 일반 교실 전체의 어떤 디지털 환경을 높일 것인지, 아니면 집중적으로 어떤 디지털 환경,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을 갖출 것인지, 그것은 학교가 고민하겠지만 최소한 요 정도는 어떤 미래의 어떤 변화된 수업, 교수학습을 보여줄 수 있는 환경 하나 정도는 좀 갖춰라라고 좀 안내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케이스들을 조금 보여줬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초보적이고 정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 부분이 좀 많이 요청이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사전계획 사례 중에 일부를 제가 지금 갖고 와본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경기도에서 사전계획 보고서 했던 부분에서 요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학교의 고민이 전체가 들어간다라기보다는 그 들어온 사전계획 용역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스마트도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그린도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가져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런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기획 과정에서 그 교육 공동체가 참여를 하고 안 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밀도가 뭐 높든 낮든지 간에 참여를 해야만 그 다음 단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참여를 해야 그 다음에 사실 우리 학교가 변화시키고 싶은 교수 학습이라든지 어떤 학생들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단계에 대한 고민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이제 교육의 변화라는 것들, 교실의 변화라는 것들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사전기획 과정에서 굉장히 열심히 모두가 참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밀도는 낮더라도 요런 과정에 어느 정도 학교는 선생님들은 참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사실 진행을 해보니까 이런 우리가 맞추고 있는 뭐 스마트라든지 그린이라든지 이런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학교가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낮다, 없다, 이렇게 미흡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는 그냥 교육과정을 검토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사전기획 과정을 가져가고 그 나머지들은 용역으로 들어온 사전기획과가 메꿔주는 역할들을 많이 하더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내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교육과정과 아까 박성철 본부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교육과정과 연계되어서 나온 세팅이 아닌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업무 담당자라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 느꼈던 부분이에요. 좀 스마트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본 틀을 좀 마련하고 이게 권장한 정도는 그래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그 많은 예산을 학교에 주면서 학교에서 알아서 학교가 요구하는 스마트 환경을 구축해라라는 것들은 굉장히 어렵고 학교도 어렵고 사실은 우리가 지향하는 바를 달성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올해 하반기 정도는 학교가 굉장히 요구가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래 이제 교육 컨텐츠나 교수 학습 활동, 스마트 장비 이런 것들을 좀 연계해서 묶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델들 혹은 기존에 있는 모델들을 정비해서 좀 학교에 안내하는 것이라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많은 시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뭐 이 정도로 하고 또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네.